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의문의 자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음이라면 얘가 비음이냐 유음이냐 파열음이냐 파찰음이냐, 모음이라면 원순모음이냐 평순모음이냐 전설모음이냐 후설모음이냐, 이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셔야만이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좀 더 쉽게 공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의문의 변동은 법칙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든 단원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규범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동시에 드리기 때문에 연결해서 공부하시기 아주 좋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의문의 변동 첫 번째인데요. 의문의 변동은 몇 개의 이제 장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거냐면 의문의 변동 자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의문의 변동인데, 변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의문의 변화라고 하기도 하고 의문의 변천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도대체 그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하자는 의미에서 이것은 시험과 관련 없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일상생활에서도 좀 기억을 하고 활용을 해주시면 좋은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런 말을 해놨어요. 제가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변동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강하고 좀 불규칙적인 것들은 표준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설명을 여기다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규칙적인 녀석들, 그 다음에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녀석들을 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녀석들에 대해서는 주의사항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문 변화의 종류부터 이야기를 해보게요. 자, 의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혹은 그 상황 자체 내에서도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은 공시적인 변화와 통시적인 변화 모두를 다 합해서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둘로 나눈다면 변천과 그 다음에 변동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변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공시적인 것이 아니라 통시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동이라고 하면 공시적인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놨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밥, 물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문의 발음을 할 때 밥, 물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표준 발음 밥, 물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비읍이 미음으로 변화됐죠.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문 현상이냐?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나올 거예요. 어떻게 알지요? 비읍이 뭐예요? 비읍이 무엇이고 미음이 무엇인지만 알면 됩니다. 얘는 파열음이죠. 근데 미음은 뭐죠? 미음은 바로 비음이에요. 그렇다면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름을 뭐로 붙인다? 비음화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 변화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통시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순간 내가 밥물이라는 녀석을 써놓고 읽거나 내가 밥물 좀 맞췄니? 야, 밥했니? 밥물을 잘못 맞췄어?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뭐가요? 파열음이 비음으로 변화하는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린 뭐라 그런다? 변동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예로 든 물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녀석이요. 이렇게 변했어요. 자, 시간의 흐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요 표시, 부등호 표시라고 그러나요? 요 표시를 가지고 나타낸다는 건 뭐 상식적인 얘기고요. 자, 여긴 뭐가 뭐로 변했냐면 의가 우로 변했어요. 그렇다면 의의 성질과 우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의는 뭐죠? 평순모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는 뭐예요? 원순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은 당연히 뭐다? 원순모음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통시가 뭐고 공시가 뭐예요?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통시는 뭐냐? 통시는 시간을 관통한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뜻이고요. 그죠? 시간을 통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시는 뭐예요? 같은 시간대. 그죠? 공시간대.
같은 시간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엇인가 살필 때 우리는 통시적으로 살펴본다라고 얘기하고 1920년대 우리 문학이 어떻게 생겨먹었지 이렇게 살필 때 우리가 공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공시적인 접근, 통시적인 접근. 변천은 통시, 그다음에 변동은 공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자생적, 결합적, 결정적 변화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자, 얘도 한자 문화권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생적인 변화와 그 다음에 결정적인 변화. 결정적인 변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의적인 변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이 말들을 암기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나왔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면 돼요. 자생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떠한 영향도 없이 지 혼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엇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 혼자. 야, 너 전에 봤을 때 굉장히 못된 놈인데 왜 이렇게 착하셨니? 몰라요. 혼자 그냥 갑자기 그렇게 변했어요. 원래 제가 착한 놈인데 지금까지 못된 것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본성을 그냥 갑자기 찾게 됐네요. 이게 뭐예요? 영향을 받지 않고 생겨난 걸 우리가 자생적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정적인 변화라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여기다 하나 빼먹었네요. 그죠? 네, 자, 이렇게 자생적 변화 다음에 결합적 변화를 봐야 되겠죠? 자, 자생적이라는 것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결합적 변화는 영향을 받는 것이겠죠. 근데 그 영향을 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앞뒤의 의문들이 영향을 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비교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결정적 변화와 수의적 변화를 한번 볼게요. 결정적 변화와 그 다음에 수의적 변화. 자, 요것의 차이도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그죠? 결정적이라는 것은 언제나 비음화나 구개음화나 유음화 같은 거죠. 같은 환경에서는 언제나 그죠? 네? 언제나 every time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의적 변화라는 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구개음화, 양순음화, 전설모음화, 사이소리 현상 등처럼 언제나가 아닌 녀석을 바뀔 때도 있고 똑같은 환경인데 동일한 상황인데 변하는 녀석도 있고 변하지 않는 녀석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지 않는 녀석도 있는 녀석을 우리가 수의적인 변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 보시면 이거예요. 결정적 변화 같은 경우는 비음화, 구개음화, 유음화라 그랬죠. 얘네들은 보통 다 거의 100% 이 녀석들은 표준적인 변화예요. 표준 발음이 됩니다. 그죠? 예. 근데 요 수의적 변화는 표준 발음이 아닌 녀석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연구개음 하나, 양순음화 같은 것은 표준 발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별거 없어요. 그냥 개념만 잡은 거예요. 변천과 변동이 무엇이냐, 자생적, 결합적, 결정적, 수의적이 무엇이냐, 그냥 읽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상태까지만 만들어 주시면 충분하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로 시험에 나오는 본령으로 들어가서 그럼 선생님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계속 해주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얘네들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특히나 고등학생들의 시험에 영향을 받게 되면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기로 주고,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주고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그런 형태로 자생적 변화는 무엇이다, 결합적 변화는 무엇이다, A, B에 해당하는 건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고, 선택지에 그냥 이것은 자생적 변화다, 이것은 결합적 변화다 라고 아무런 설명 없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딱 보고 무엇인지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변동의 종류로 들어갑니다. 자, 교체와 중화와 동화와 축약과 탈락, 첨가가 있다 그랬는데요. 전혀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 개념들을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변천과 변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제목이 의문의 변동인 것처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주로 살펴보는 것은 변동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순간적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고, 변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뒷단원 부분에서 저 뒷단원에 가가지고 역사적인 변화, 중세국어 이런 거 공부할 때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교체가 무엇이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화가 무엇이냐, 중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화가 무엇이며, 다 뜻을 이제 한자만 알면 다 하는 말이에요. 축약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마지막 탈락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첨가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건 그냥 쭉 설명하겠습니다. 교체는 뭐예요? 선수 교체예요. 무슨 말이겠죠? 야, 너 오늘 컨디션 안 좋은데 다른 애로 바꿔. 완전히 X가 사라지고 대신 Y가 되는 걸 우리가 교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X, Y, Z가 모두 A가 된다.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싸그리 여러 가지가 어느 한 가지로 바뀔 때 우리가 그걸 중화라고 얘기를 하고, 교체에 해당하는 게 끝소리 규칙, 중화에 해당하는 게 끝소리 규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소리 규칙 공부하시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고요. 동화라는 건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같아지는 것이 있고요. 완전 동화와 그다음에 불완전 동화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X와 Y가 만났는데 X와 X 다시로 변했다. 그렇다면 완전히 X는 아니니까 이건 아이고야. 자, 완전 동화는 X와 Y가 만나서 Y가 X로 변했다. 완전 동화. X와 Y가 만났는데 X와 X 다시로 변했다. 완벽하게 동일한 녀석은 되지 않았다. 똑같은 글자는 되지 않았다. 그런 걸 우리가 불완전 동화라 그래요. 이런 것도 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동화라는 건 방금 본 것처럼 X와 Y가 만났는데 Y가 X를 닮아서 X 비슷해지거나 아예 X가 되는 것을 우리가 동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축약이라는 건 뭐예요? 두 개가 겹쳐져서 하나가 됩니다. 축약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에서 C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거. 그죠? 호날두하고 메시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그죠? 예. 자, 신의 경지에 이르는 축구 선수라고 그러는데, 그 두 선수를 합해서 새로운 C라는 선수를 만든다면 이거 완전히 뭐 신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대단한 신이 만들어지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새로운 선수로 교체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요? 두 선수를 하나를 합쳐버리는 거.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억하고 히읗이 만나서 뭐가 된다? 거센 소리 키우게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히읗이 만나서 키우게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축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단락이라는 건 뭐예요? X랑 Y랑 같이 뛰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레드카드 받아서 빠졌어요. 그래서 X만 남았어요. 이런 걸 우리가 단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첨가라는 건 뭐죠? X하고 Y하고 즐겁게 뛰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X, A, Y 이렇게 한 선수를 더 집어넣어주는 걸 첨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혀 어려운 거 없죠? 교체, 중화, 동화, 축약, 단락, 첨가 다 이해되셨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 끝소리 규칙, 교체와 중화에 해당한다는 끝소리 규칙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끝소리 규칙. 일단 먼저 끝소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받침을 얘기하는 거죠. 받침. 그죠? 초성, 중성, 종성 중에 마지막. 그러니까 뭐예요? 끝소리 할 때, 끝 할 때 티읕이 받침이죠. 소리는 끝소리가 없죠. 첫 소리와 중간, 첫 소리와 가운데 소리밖에 없습니다. 받침, 디귿, 침에서 미음. 이렇게 우리가 받침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끝소리 혹은 말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음 법칙.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 개가 어느 한 가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중화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끝소리 규칙을 중화라고 해도 맞습니다. 중화라고 해도 절대로 틀린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끝소리 규칙을 정리할 텐데요. 이런 거예요. 일단 전체를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말의 받침, 즉 끝소리는 이거예요. 표기대로 발음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 티읕 있잖아요. 티읕이 끝소리 할 때 티읕이 발음이 되느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받침 중에 어떤 받침들은 끝소리로 표기상 쓰여 있지만 쓰일 수가 발음으로는 되지 않는 녀석들이 있다. 그런 걸 우리가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끝소리 규칙은요. 정말 중요하고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달달달달달달 해주셔서, 자, 근데 암기라 그러니까 선생님 전 암기 싫어 이럴 수 있는데 별로 어려운 암기가 아니에요. 제가 또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제가 하라는 대로 정리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게 끝소리 규칙을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자, 끝소리 규칙만 알아도 의문의 법칙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을 알았다 할 정도로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끝소리 규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말 끝소리는 바닷가 모노레일이다 그랬죠. 자, 첫 번째 바닷가
모, 노, 레,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렇게 총 몇 개? 7개. 그렇죠? 7. 그죠? 자, 7자음만이 발음이 됩니다. 받침에서. 어디서? 끝소리에서. 그게 바로 끝소리 규칙이에요. 근데 제가 왜 바닷가 모노레일이라고 했냐면 바닷가 이게 뭐예요? 바로 바닷가. 이게 뭐죠? 그렇죠. 파열음이죠. 그죠? 그 다음에 모노레일에서 얘네들은 유성음이며 얘는 유음이고 나머지 세 개는 뭐가 되죠? 나머지 세 개는 비음이죠. 아, 그렇다면 파열음과 무언만이 유성음만이 받침으로 발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받침은 모두 다 발음이 바닷가 모노레일로만 되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것으로도 음운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가 훨씬 쉬워진다. 그래서 바닷가 모노레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얘 그냥 편하게 순서대로 하면 이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빼고 이음. 아니 선생님 그게 더 쉬운데요. 그게 쉬우면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어차피 음운을 정리할 때 이 자질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바탕을 두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자, 요런 받침들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바닷가 모노레일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기억니은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 마찰음, 파찰음, 그 다음에 티읕 요런 녀석들은 디귿으로 돼요. 자, 무슨 얘기냐? 두 번째 티읕하고 그 다음에 마찰음에 해당하는 시옷, 히읗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쌍시옷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지읒, 치읒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발음이 되느냐 하면 바로 디귿으로 발음이 됩니다. 자, 왜 디귿으로 발음이 되느냐? 얘네들이 어때요? 얘네들이 그냥 발음상 유사한 위치이거나 발음의 방법이 유사한 것으로 발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키읔은 당연히 기역으로 발음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피읍은 뭐로 발음될까요? 비읍으로 발음됩니다. 자, 이 녀석은 당연하죠. 거센소리 키역이니까 당연히 기역이 되고요. 피읍이니까 당연히 그 예사소리인 비읍이 됩니다. 티읕이 거센소리니까 그것의 예사소리인 디귿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싸그리 무엇이 된다? 디귿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얘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절대로 암기는 하지 마라. 그냥 그렇구나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진짜 암기입니다. 자, 디귿 부분에 있는 거 요건 진짜 암기예요. 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겹받침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겹받침. 자, 겹받침의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되어야 돼요. 모두 앞자음. 첫째, 대부분 앞자음이 대표음으로 남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대부분 앞자음이 대표음으로 남게 된다. 요거 첫 번째 항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그렇다면 요건 뭐 앞에 거? 그래. 나머지 앞에서 되지 않는 녀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을 기역. 그 다음에 리을 미음. 그 다음에 리을 피읍입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암기하라고 뭐라 그랬냐면 흙에서의 삶을 읊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죠? 리을 기역과 리을 미음과 리을 피읍은 다른 자음들과 다 겹자음과 달리 겹받침과 달리 뒤에 것들이 발음된다는 얘기예요. 흘 이런 사람 없잖아요. 흙 그러죠. 살 이런 사람 없잖아요. 삼 그러죠. 읍 이러지 을 그런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이 문제 풀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반드시 암기를 하세요.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알겠죠? 왜 그러냐면 헷갈리는 녀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암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항목. 주의사항이에요. 거기 1, 2, 3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을 기역 받침의 용언이라 그랬어요. 리을 기역 받침의 용언. 자, 이거 진짜 많이 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하면 발음해봐라. 그러면 막다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말다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막다 발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얘는 뭐라고 했어요? 흙에서 삶을 읊다.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모두 뭐라고 그랬죠?
뒤에 것이 발음된다 그랬죠? 그렇다면 요게 발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막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뒤에 것이 발음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 녀석을 발음하게 되는데 뒤에 있는 거 맑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가 개를 한번 붙여보자. 자, 이 녀석을 발음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맞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맑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어떻게 발음한다? 맑게 한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리을, 기역, 받침, 겹받침은 흙에서 산물 읍다 해서 외운 것처럼 뒤에 것이 발음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맑다. 어우, 날씨가 맑다. 이렇게 발음하셨다면 잘못하신 것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나 그렇게 발음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리을 기역과 리을 미음과 리을 피읍을 외워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맞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맑게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리을 기역은 뒤에 걸 발음하라 그랬으니까 맞게가 맞지 않나요?가 아니라 기역끼리 부딪히는 걸 싫어합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요? 중요한 건 요 기역이에요. 기역이 와서 얘하고 부딪히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읽고예요? 읽고예요? 읽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기역끼리 부딪히는 거 싫어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리을 기역 받침의 용언의 경우라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용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뒤에 어미가 붙여서 활용될 때를 말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뒤에 기역이 온다고 해서 얘는 뭐죠? 당연히 기역으로 발음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기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달고기 그러진 않거든요. 닭고기라 그럽니다. 왜 그렇죠? 얘는 뭐죠? 명사예요, 명사. 용언이 아닙니다. 용언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리을 기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밥. 이번엔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밥. 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밥 같은 경우에 다를 한번 기본형을 한번 써볼게요. 그죠? 자, 밥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밥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럼 뭐예요? 리을 비읍. 자, 앞에서 뭐라 그랬죠?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흙에서 삶을 읍다 빼고는 전부 다 앞에 것을 발음한다 그랬죠? 그럼 얘는 뭐예요? 리을을 발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리을 비읍에서는 리을을 발음해서 밝다 그래야 되는데 밥다가 된다는 말이에요. 얘 뒤에 밥은요, 밥이라는 단어만 그럽니다. 밥이라는 용언의 뒤에 자음이 오면 무조건 얘는 뭐예요? 뒷겁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흙에서 삶을 읍다만 되는 게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을 밟는 삶을 읍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처음부터 안 하셨어요? 왜냐면 흙삼읍은 그냥 리을 기역 받침이 있는 얘를 그냥 한 거고 얘는 뭐예요? 완전히 리을 비읍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밥이라는 용언 단어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밥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됐죠? 자, 그래서 밥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얘 어떻게 발음할까요? 밥다라 그러니까 얘를 넓다 이렇게 하고 싶어지죠. 그죠? 근데 넓다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얘네들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앞에 것을 발음한다는 원칙 때문에 넓다라고 발음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이요. 넙둥글다, 넙죽하다, 넓적하다. 자, 보세요. 넙둥글다, 넙죽하다, 넓적하다. 둥글쭉저기가 붙게 되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넙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넙이라는 단어가, 넙다라는 단어가 둥글쭉저기가 붙게 되면 어떻게 된다? 비읍이 발음되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예요. 대원칙은 앞자음이 발음이 되는데 앞자음이 발음되지 않는 얘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겁니다. 리을 기역은 뒤에 거, 리을 미음도 뒤에 거, 리을 피읍은 뒤에 거. 근데 리을 피읍은 읍다밖에 없어요. 요거만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뒤에 것이 발음되는 녀석 리을 기역 같은 경우에는 용언의 경우에는 기역끼리 부딪히는 거 싫어해서 맑게 읽고라고 발음한다. 그죠? 그 다음에 단어 두 개를 외우라는 얘기죠. 밥다와 그 다음에 넓다를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밥다는 뭐다고요? 뒤에 거 자음이면 뒤에 거. 그 다음에 넓다는 앞에 건데 둥글쭉저기에서만 어떻게 된다? 리을. 앞에 것으로 발음이 둥글쭉저기만 뒤에 거 비읍으로 발음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흙에서 흙을 밟는 삶을 읍다
흙을 밟는 삶을 읍다 넙 요거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정리,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주의사항에 나와 있는 거 하나만 정리해 볼게요. 뭐가 나왔냐면 발피다예요, 발피다. 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밥이라는 단어를 주의하거라. 이 단어는 뒤에 자음이 오면 앞자음이 아니라 뒷자음이 발음된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얘는 뭐예요? 밥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근데 거기 발음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발피다라고 돼 있어요. 발피다. 자, 요런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 아마도 이거 같아요. 거기 설명해 놓은 것처럼 피동접사 히의 경우 축약이 먼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런 원칙보다 축약이 법칙상으로는 앞서는 것이 아니냐. 우리 발음 습관상.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축약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걸 이걸 주의하시라. 주의사항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설명을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암기사항.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요거 기억을 하세요. 자, 뭐냐면 몸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뒤에 결합되는 경우는 대표어마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대표어마는 언제나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음으로 시작되는 무엇? 형식 형태소. 소의 앞에서는 대표어마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형식 형태소가 뭐라고 그랬죠?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접어줘. 제발 접어줘. 대학을 못 갈 거라는 얘기,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얘기, 국어 성적이 나쁠 거라는 얘기, 그런 생각들 접어줘. 이 접어줘가 뭐예요? 형식 형태소입니다. 형식 형태소이면서 모음인 것 앞에는 뭐다? 대표어마, 즉 중하가 끝소리 규칙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거기 꽃을 제가 예로 들었죠. 꽃, 그 다음에 꽃과 그 다음에 꽃 안에 뭐 띄었어야 되겠죠. 당연히 꽃, 자, 이랬을까요? 꽃줄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이게 혼자예요. 혼자 쓰였기 때문에 치읓은 뭐가 된다고 그랬죠? 디귿이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요? 발음해보세요. 저는 치읓이 되는데요. 치읓이 되게 발음하면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꽃이.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근데 얘를 꽃 하게 되면 디귿으로 발음하죠. 정말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발음해 보세요. 꽃이죠? 얘 발음해 보세요. 꽃이죠? 똑같이 발음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발음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치읓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발음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꽃과, 그럼 역시 이 녀석도 뭐예요? 디귿이 됩니다. 대표어마 됩니다. 뒤에 뭐가 나와있죠? 자음이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 모음이죠. 모음이 올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는 뭐예요? 디귿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꼬다네가 되죠. 옆으로 넘어가서. 됐습니까? 꼬다네가 됩니다. 근데 이 녀석, 요 녀석이 뭐예요? 꽃을 목적격 조사죠. 접어줘야 하나죠. 형식 형태소죠. 그러면서 뭐죠? 모음으로 시작됐죠. 그럼 뭐예요? 대표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뭐야? 꽃을이 되는 거죠. 발음이. 됐습니까? 꽃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주면, 야 읽어봐. 그러면 밭출이요. 밭출이요. 바들이요. 바틀이요. 뭐가 맞을까? 그러면 밭칠이나 바들이를 많이 해요. 밭칠을 제일 많이 하죠. 이것도 많이 해요. 밭을 간다. 이렇게 해도 많이 해요. 다 틀렸습니다. 뭐로 해야 돼요? 밭을 해야 되죠. 왜? 을이 뭐죠? 조사죠. 티우지 어떻게 되죠? 넘어가죠. 그냥 대표어마 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다가페 한번 볼까요? 다가페. 다가페 하나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녀석이에요. 그죠? 자, 고등학생 시험이나 어른 시험이나 어디나 많이 나오는 녀석인데, 당연히 뭐 띄었어야 되겠지만 발음상으로 그냥 붙여서 얘기합니다. 자, 모음이에요. 앞이 모음이에요. 모음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형식 형태든지 실질 형태든지만 보면 된다 그랬죠? 나머지는 무조건 요거 모음이면서 형식 형태소인 경우만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안 되니까 나머지는 싸그리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죠. 됐죠? 모음이냐? 어이구야. 그렇다면 얘가 형식이냐 실질이냐? 실질이죠.
실질 형태소죠. 저보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되죠? 대표음화가 됩니다. 리을 기억은 뭐라 그랬어요? 흙에서 삶을 읊다 기억이 대표음이 되죠. 그렇다면 뭐죠? 닭, 앞. 피읍이 있네요. 얘도 피읍은 바닷가 모노레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빼고 이응에 해당되지 않죠. 7개의 대표음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대표음이 돼야 됩니다. 얘 대표음은 피읍이니까 당연히 비읍이 대표음이죠. 무슨 말이겠어요? 자, 보세요. 얘하고 한번 발음해 보세요. 앞 똑같이 발음하잖아요. 비읍으로 발음해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뭐가 있다? 아이고야, 이 녀석도 모음으로 시작됐네. 모음인데 실질이냐 형식이냐 물어보니 나는 형식이에요. 왜? 앞에 나는 조사예요. 이러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음이면서 실질 형태소 앞에는 대표음이 되지만 모음이면서 형식 형태소 앞에는 대표음이 안 되지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런데 뭐예요? 빈자리가 있잖아요. 빈자리가. 이응은 이게 빈자리잖아요. 그렇죠? 이응은 빈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빈자리 아니에요. 음가가 있어요. 근데 얘는 뭐예요? 빈자리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유라 읽죠? 이거 읽어보세요. 우유라고 읽잖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는요. 모음의 요 자리는 음가가 없는 모양상 이응을 넣어준 자리니까 여긴 빈자리예요. 그럼 얘네들이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가, 배. 이런 발음이 만들어지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야 이거 발음이 어떻게 될까? 그래놓고 선택지에다 이거 딱 넣으면 다 카페? 무슨 카페냐? 외국어냐? 말도 안 돼.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원칙을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신다면 굉장히 쉽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뭐라고요? 모음이면서 형식 형태소 앞에서는 절대로 대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예외 사항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맛있다 이거면은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있다가 뭐죠? 있다 없다. 실질 형태소예요, 형식 형태소예요. 있다 없다는 실질 형태소죠. 조사나 어미나 접사가 아니잖아요. 저보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 대표음화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실질 형태소가 왔으니까 대표음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딧 쌍시옷도 뒤에 자음이죠. 대표음화 되죠. 맛있다. 된소리 되기는 뭐 나중에 또 정리할 것이고요. 맛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거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이 없어요.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야 맛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린 뭐예요? 요것도 인정. 그죠? 근데 맛있다만 해주냐? 멋있다도 해주자. 멋있다가 아니라 멋있다도 인정해주자.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되는 거예요. 딛다나 씻다나 모두 다 되는 거. 인정해준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값어치. 이것도 틀리기 쉬운데요. 어치가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 하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어치가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얘는 전미사예요. 그렇다면 저보조잖아요. 형식 형태소이면서 몸으로 시작이 됐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얘가 대표화되지 않고 값어치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근데 얘는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값어치가 됩니다. 아이 선생님 왜 규칙을 안 지키는 거예요? 놈 새끼는 값어치를 해야죠. 근데 벌써 값어치니까 어색하죠? 여러분들 이건 값어치가 없어요. 어색하잖아요. 값어치라고 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거기다 써놓은 것처럼 얼마어치처럼 얘를 의존명사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의존명사인 것처럼 생각하여 값어치가 아니라 값어치라고 쓴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 반드시 나름 예외적인 상황들이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이것도 뭐 어렵진 않아요. 그죠? 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건 또 뭐냐? 한글 자모의 이름 받침은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 결합 시에도 대표음 한다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기여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름은 다 앞에서 공부를 했고요. 을이 이게 뭐예요? 형식 형태소죠. 저보조의 하나잖아요. 그죠? 형식 형태소이면서 몸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얘는 대표음화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근데 얘는 대표음화 되고 안 되고 지가 그냥 대표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발음하게 되면 기여글이 되죠.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표음이 아닌 녀석을 보셔야 돼요. 자, 결합시에도 형식 형태소의 결합시에도 모두 대표음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면 얘가 을이니까
그냥 티읕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대표만 시켜요. 대표만 시키면 얘가 뭐가 되죠? 티, 들이 돼야 되죠. 근데 뭐라 그랬냐면 또 하나의 규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음화를 시키지만 디귿으로 대표음화 될 때는 무엇을 바꾼다? 시옷으로 바꾼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옷을 거기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디귿들인데 디귿을. 그죠? 예. 미을을, 이건 뭐 그냥 대표음이니까요. 미음을 다 대표음이죠. 시옷을. 그죠? 예.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읓, 칠이 아니라 치읓을 디귿으로 대표음화 되니까요. 그러나, 요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읔을 이렇게 되면 요거 형식 형태소니까 대표면 안 되고 클 이렇게 쓰고 싶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발음하고 싶어진다. 근데 대표만 된다 그랬어요. 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대표음이 되면 기역이 되죠. 그래서 글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요거만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얘는 어차피 대표니까 그냥 대표음으로 가면 되는 거고. 됐습니까? 요 녀석은 대표음화 되면 디귿이 되는데 디귿 대표음은 시옷으로 해준다. 그래서 거기 보면 디귿을, 시옷을, 지읒을, 치읓을, 티읕을, 히읗을 슬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요런 녀석들 이렇게 대표음화 돼서 디귿이 되지 않고 대표음 되는 녀석들은 그냥 대표음 기역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피읍을 같은 것처럼.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얘는 정말 선택지에서 나오게 되면 얘는 예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을이네. 형식 형태소네. 그렇다면 티읕틀이 맞네. 근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다. 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요. 정말 긴 여정을 끝낸 것 같은 기분이죠? 왜? 대표음화를 하나 하는데 정말 많은 것을 공부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표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규칙들, 규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모두 다 싸그리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암기 너무 어려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정리해드린 그대로, 그죠? 자, 여러 번 보시고, 그리고 항상 암기하시라 그러면 공부를 미숙하신 분들, 정말 오래간만에 공부할까? 나 공부 힘들어. 난 공부하고 담싼 놈이야. 근데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런 양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단번에 외우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단번에 외워지는 건 없습니다. 첫째, 이해를 하시고요. 반복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한번 외웠다, 쓰고 외웠다 생각하시고 나서 좀 시간을 두시고 또다시 반복해서 해보고 하셔야 되는 거지. 나는 머리가 나빠. 한 번에 안 외워져. 한 번에 안 외워지는 게 인간이에요. 정상인 겁니다. 무슨 알겠죠?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의 동화 이제 교체가 끝났어요. 교체. 끝소리 교칙이 끝났고 이제 동화를 이야기할 건데요. 그 동화 중에서도 자음 동화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왜 자음 동화냐? 그럼 모음 동화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음 동화가 있고요. 거기 제가 교재에도 써놨습니다만 자음 동화도 있고 자모음 동화도 있고 모음 동화도 있어요. 자음과 모음이 동화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자음 동화, 자모음 동화, 그 다음에 모음 동화 이렇게 세 수로 나눌 수 있는데 자음 동화에는 무엇이 있다? 비음화와 그 다음에 유음화가 있어요. 비음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녀석들이 누구죠? 비음하면 자, 뭐 하면 코 막힌다? 물놀이. 그죠? 유음 부드러운 소리 막 흘러간다. 예. 됐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음, 니은, 이응이 아닌 비음이 아닌 녀석이 비음하고 비슷하게 변하는 것. 그죠? 유음이 아닌 녀석이 유음하고 비슷하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비음화와 유음화라고 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비음화. 첫 번째. 파열음이 비음을 만나면 비음이 돼요. 그러니까 파비가 비비가 된다. 이런 얘기죠. 파비가 비비가 되는데, 선생님, 이거 외우기 어려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끝소리로 발음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바닷가, 모노레, 일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동화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받침 부분을 생각할 때는 받침은 어차피 무조건 바닷가 모노레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니까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서 비음을 한번 빼볼게요. 미음하고 니은하고 이응을 뺍니다. 물놀이. 그럼 뭐가 남죠? 비읍, 디귿, 기역이 남죠. 얘네들이 전부 다 뭐예요? 파열음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리을은 자, 이거 생각하세요. 리을과 니은은요. 굉장히 상극이다 이렇게 견원지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견원지간이다.
개와 원숭이 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 둘은요, 같이 절대로 못 붙어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 따로 봅니다. 그럼 리을 빼고 나면 이 녀석은 따로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왜? 비음하고 유음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비음하가 유음하가 그러니까 비음하와 유음하가 돼야 하는 녀석들은 파열음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파열음에다가 뭘 더하면 비음을 더한 거죠. 비음 중에서도 미음, 니은. 됐죠? 요걸 더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비읍 디귿이 어떻게 돼요? 비읍은 같은 입술 소리인 미음이 되죠. 디귿은 뭐가 되는 거죠? 같은 혀끝 소리인 니은이 되죠. 기역은 뭐죠? 같은 연국의 맞죠? 연국의 음인 이응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미음, 니은 이렇게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미음, 니은, 비읍이 파열음의 뒷구녕에서 영향을 줘서 역행이죠. 역행입니다. 그죠? 뒷구녕에 영향을 줘서 뭐로 변한다? 이렇게 미음, 니은, 이응으로 변하는 현상을 우린 뭐라 그런다? 바로 역행, 동화, 역행, 비음화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이런 걸 비음화라고 한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잡는 봅시다. 뭐야? 이 녀석 있잖아. 그죠? 얘는 뭐야? 비음이지. 비음은 무조건 세. 비음이 세. 비음이 영향을 줘. 비음과 유음이 센 녀석들이야. 됐어요? 바닷가 모노레일 중에 유성음이 센 녀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성음보다 유성음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유성음이 아닌 파열음을 뭐로 바꾼다? 바로 비음으로 바꾼다. 그래서 뭐예요? 잡는이 되는 거죠. 그럼 완전 동화예요? 불완전 동화예요? 불완전 동화죠. 왜? 미음하고 니은하고 같은 자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음인 것만 같아졌죠. 그래서 뒤에서 영향을 준 역행이면서, 그죠? 그 다음에 완전히 똑같아지진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 동화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밤는 한번 봅시다. 자, 흙을 밟는, 이 녀석은 뒤에 자음이 오면 비읍이 발음된다라고 얘기했었던 녀석이죠? 그렇다면 뭐예요? 밥는이 됩니다. 근데 뭐야? 얘하고 똑같네? 뭐야? 비음 앞에 안 비음이 있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비음 앞에 안 비음이 있으면 비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다가 바닷가, 파열음은 비음 앞에서 파열음은 비음이 돼요.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뭐예요? 안 비음은 비음 앞에서 비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왜? 비음 빼고 남는 녀석들이거든요, 이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밤는은 어떻게 된다? 밤는이 되죠. 자,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단계는 뭐예요? 끝소리 규칙이죠. 끝소리 규칙이 나왔고, 그 다음 비읍이 미음이 되는 것은 뭐라고요? 비음화. 이렇게 두 개의 변화가 생긴 거. 그 다음에 이 녀석 보세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비읍, 디귿, 기역, 미음, 이응. 자, 비읍, 디귿, 기역, 미음, 이응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파열음 그대로고, 됐죠? 그 다음 미음, 이응은 뭐예요? 비음인데 비음이 나왔다. 이게 뭐 하려고 그런 거지? 뒤에 이번 리을이에요. 자, 그럼 유음이 붙었어요. 유음하고 비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비음이 이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됐습니까? 요렇게 결합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얘네들은 그냥 나오고, 파열음과 비음은 그대로 있고, 플러스 리을이 뭐로 바뀐다? 니은으로 바뀐다. 그렇다면 요 녀석이 뭐예요? 비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음화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 한번 보세요. 근데 사실은 요 녀석이 얘한테 영향을 줘서 니은을 바꿨다는 것은, 자, 무슨 얘기냐면 미음과 이응이 리을한테 영향을 줘서 니은으로 바꿨다 그러면 비음화라는 말이 돼요. 동화라는 말이 돼요. 그죠? 동화. 이건 동화가 되는데, 비읍, 디귿, 기역에 의해서 얘가 니은이 됐다 그러면 동화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좀 복잡한 걸로 볼게요. 예를.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모든 의문의 변화, 의문의 법칙은요,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끝소리 규칙이에요. 치읓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몇, 리, 이렇게 됩니다. 얘 뭐예요? 파열음이죠? 파열음이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파열음 뒤에 있는 리을이 바로 무엇으로 변합니까? 니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몇, 리, 이렇게 변합니다. 됐습니까? 왜요? 여기 있잖아요. 몇 디귿 뒤에 리을은 니은 된다. 나와 있죠? 네.
그럼 굉장히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비음이라는 것 자체의 힘이 굉장한 거예요. 그죠? 웬만하면 비음 아닌 녀석들은 비음이 되고 리을은 비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뭐죠? 니은하고 디귿이 만났죠? 이건 뭐예요? 첫 번째죠. 니은과 디귿이 만나면 디귿이 니은으로 된다. 뭐라 그랬어요? 비음하고 안 비음이 만나면 비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가 됩니다.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끝소리 규칙의 비음화에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죠. 됐습니까? 비음 아닌 녀석이 비음과 만나면 비음이 된다. 이거고요. 그죠? 비음 아닌 녀석이 비음과 만나면 비음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리을이 비음이나 바닷가하고 만나면,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보면 이게 굉장히 웃긴 거예요. 뭐냐면 바닷가 모노레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리을은요, 얘네들하고 만나면, 웬만한 나머지 친구들하고 만나면 전부 다 뭐가 된다라는 거죠? 비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것은 없고, 이거를 다 하나하나 따가닥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지 그러실 필요는 없고, 비음이 아닌 녀석이 비음과 만나면 비음이 된다. 됐습니까? 리을이 비음이나 혹은 바닷가. 그러니까 리을은 웬만하면 비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리을이 뒤에서는 비음이 되는 경향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비음이 아닌 녀석은 비음하고 만나면 비음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마를 볼게요. 유마. 여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유마가 시험에 잘 나오죠. 왜냐면 비음하가 연결이 되거든요. 자, 유마. 니은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니은 리을은 견원지간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니은과 리을과 니은을 만난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니은 리을이 겹치거나 리을 니은이 겹치면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리을 플러스 리을로 된다. 그렇다면 결국 뭐죠? 요 니은이 리을로 되고요. 그죠? 요 니은이 리을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죠?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리을로 바뀔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비음이 유음된 거니까 유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야? 이게 뭐야? 복수야, 복수. 유음의 복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유음의 복수. 왜 유음의 복수야? 하여간 비음만 만나면 전부 다 힘을 잃고 비음이 됐어요. 심지어 유음 이놈의 새끼는 앞에 바닷가 파여름이 나와도 지가 스스로 난 견딜 수 없어 비음이 될 거야 하고 딱 변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다가 얘가 뭐예요? 원수를 갚는 거예요. 누구한테? 니은한테 원수를 갚습니다. 니은을 뜨그득 만나면 너 이제 네가 유음이 되길 바래. 이렇게 해서 유음을 만듭니다. 자, 그런 예가 바로 뭐예요? 심리.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자, 심리. 비읍 뒤에 잠깐만요. 제가 다른 예를 또 위엔 예를 들려고 그랬네요. 이거 아니죠? 자, 유마. 자, 신라. 자, 신라는 어떻게 됩니까? 니은하고 리을하고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쿠야 리을의 복수. 그래서 뭐예요? 신라. 자, 유마는 어떻게 생긴다? 니은과 리을이 만날 때 유마가 생기는 겁니다. 니은과 리을이 만날 때 유마가 생긴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조금 헷갈려 보이는 거 한번 볼까요? 자, 달른 한번 볼까요? 달른. 이거 뭐야? 겹받침이잖아.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 겹받침이니까 이 녀석은 대표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네요. 리을하고 니은 만났어. 복수. 아이고야. 그래서 달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단계를 거친 겁니까? 단계를 거친 거죠. 얘는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여기서 가는 건 뭐예요? 유마.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누가 이겨? 리을이 이긴다. 유음의 복수.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유음의 복수. 비밀했네 나는 유음의 복수.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뭔 문제가 생겼냐면 자,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써놓고 야들아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아이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걸요 대관령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대관령 이렇게 읽기도 한다. 아닌데요. 대관령으로 읽는데요. 대관령이 더 많겠네요. 그렇죠? 대관령으로 읽는 사람들이 더 많겠습니다만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대관령. 자, 그래서 얘는 뭐예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죠. 리을의 복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발음해봐라. 그러면 또 광할루 그 다음에 광한루 이건 좀 헷갈립니다. 그죠? 당연히
요게 아니고 요겁니다. 리을의 복수예요. 그런데 요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려운 거. 이거 발음해봐라. 그럼 뭐예요? 공권력. 리을의 복수죠? 공권력. 이건 뭐예요? 자, 얘는 지금 뭘 보여준 거냐면 니은이 리을로 변했으니까 유음화예요. 얘는 뭐죠? 비음화예요. 리을이 복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맞을 텐데가 아니라 요거더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나와 있는 게 니은과 리을이 만나는 경우예요. 니은과 리을이 만나는 경우에 니은이 된다. 즉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비음화에 넣어야 되지만 비음화에 넣어서 설명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만 선생님은 니은과 리을의 싸움, 견원지간의 싸움이라고 보고 이 녀석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훨씬 공부가 제대로 될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대관 혼자서 뭔가 독립성을 가지고 쓸 수 있어요? 아니죠. 광한 모르겠죠. 그렇다면 뭐예요? 리을의 영향을 받습니다. 얘는 독립성이 없는 애는요 다른 애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공권 어때요? 공권이라는 거 혼자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힘을 발휘해서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눠보시면 돼요. 나눠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원론 한번 해볼까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이원론이야, 이원론이야. 그럴 때는 항상 뭐다? 끊어본다. 두 개의 원류가 있다. 2원, 2원, 1원, 3원, 4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100원, 1000원 그거 아니고. 근원이 뭐 이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다면 얘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그냥 살려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원론.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요냐, 2번 리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또 끊어. 니은과 리을 사이 끊어. 2번 독립성 갖고 있네. 그럼 2번 료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료 좀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료 이거 아니죠, 당연히. 당연한 이건 뭐 어떻게 발음해 보면 당연한데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광활루냐, 광한루냐, 그 다음에 공권력이냐, 공권력이냐 이런 것들은 조금 헷갈리는 녀석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녀석들은 꼭 암기. 자, 중요한 거 말씀을 드렸고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녀석이에요. 그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별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뭐 쉬운 겁니다. 자, 연구계음하고 양순음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 별거 아닙니다. 자, 감기를 한번 보세요. 감기. 자, 감기 발음해봐라.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감기 그냥 발음합니다. 여긴 뭔가 생길 게 없어요. 그렇죠. 생길 게 없어요. 감기 그냥 합니다. 선생님 여기 비음이 있는데 비음 있지. 그럼 얘도 비음을 발음 감이 그게 되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앞에 것에 의해서 뒤에 것에 의해서 역행동화예요. 비음이 역행으로 동화가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절대로 가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야 나 감기 걸렸어. 나 감기 걸렸어. 너무 아파. 감기 걸렸어. 예쁜 척 하는 거예요. 요게 뭐죠? 가만히 보니까 이런 발음이 왜 이래 나타났느냐? 얘가 뭐죠? 연구계음이죠. 얘도 뭐예요? 연구계죠. 됐죠? 이거 뭐예요? 비음. 비음이 연구계음화 됐죠? 뭐예요? 역행동화네요. 됐습니까? 불안전동화고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 안 돼. 이거 안 돼. 귀여운 척 하지 마. 제발. 싫어. 이거예요. 됐습니까? 연구계음화는 안 됩니다. 표준 발음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양순음화 한번 볼게요. 양순음화. 자, 이건 또 뭐냐? 문법이에요. 그냥 문법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문법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애들이 있다. 문법 공부 좀 해. 문법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문법. 그럼 이건 뭐예요? 니은이 미음이 됐어요. 왜요? 얘는 비음. 비음끼리인데요? 그럼 딴 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얘는 혀끝 소리다. 그럼 얘는 뭐예요? 입술 소리다. 얘는 입술 소리잖아. 그럼 입술 소리가 입술 소리 아닌 것에 영향을 줘서 입술 소리로 바꾼 끝. 역행동화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양순음화. 양순이라는 게 뭐예요? 양입술. 입술이잖아요. 양순음화라고 얘기합니다. 여것도 당연히 뭐예요? 표준 발음이 아닙니다. 양순음화 구개음한 표준 발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습니까?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게 뭐라고요? 비음화.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비음화와 유음화가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녀석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정리 노트에다가 쫙 채워주시면, 정리 노트를 쫙 채워주시면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1단계 여러분들 확인 학습이 되실 것이고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문제풀이를 해보시면 2단계 확인 학습이 이루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다 채워보시고 그 다음에 저하고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의 변동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의문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자, 기본적인 개념 설명입니다. 자, 의문 변화는 공시적인 변화와 통시적인 변화로 나눠. 그렇죠. 공시 통시 나눕니다. 공시적인 변화는 변동이라고, 통시적인 변화는 변천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변화와 변천. 변동과 변천. 그 다음에 의문 변화는 의문의 자체적 성격으로 변화하는 자생적 변화도 있고 환경에 의해서 변화하는 결합적 변화. 오케이. 의문 변화 중에는 같은 환경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결정적 변화는 거의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다. 그죠? 자, 뭐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결정적 변화. 결정적 변화는 표준 발음에 들어간다. 요거 기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끝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끝소리 규칙. 발음 법칙. 우리말 끝소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빼고 이응의 7자음 됐죠. 오케이, 잘했다. 대부분의 겹받침은 뒤의 자음이 대표음으로 발음된다. 아니죠. 뒤는 흙을 받는 삶을 없다. 그거만이죠. 그죠? 대부분 앞에 거죠. 2번이 틀렸군요. 마찰음과 파찰음은 디귿으로 중화된다 그랬어요. 이런 거 마찰음과 파찰음 뭐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마찰음과 파찰음 시옷. 그죠? 시옷 계통. 시옷 친구. 시옷 히읗. 파찰음 지읒. 이거 뭐지? 옷 해봐. 옷 이렇게 되잖아. 디귿이잖아.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몸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에서 앞에 받침은 중화되지 않는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랬죠? 몸이면서 접어줘. 몸 접어줘. 자, 받침 중화되지 않는다. 끝소리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 2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3번. 기억에 해당하는 예가 아닌 건 뭐냐 그랬어요.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것을 교체라고 한다. 한 의문이 환경이 되는 다른 의문과 같아지거나 비슷해지는 것을 동화라고 한다. 교체와 동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동화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 찾으라고 했습니다. 먹는 뭐예요? 먹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비음하죠? 그죠? 동화 현상 맞죠? 심리 뭐예요? 심리. 리을, 유음은 뭔가가 뒤에 있으면 얘가 변해. 심리, 이렇게. 근데 요게 또 영향을 줘. 그래서 심리, 이렇게 된다 그랬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도 동화네요, 동화. 자, 그 다음에 3번, 잡히다. 그럼 뭐예요? 얘는, 잡히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뭐죠? 얘는 축약이네요. 축약입니다. 됐죠? 동화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강릉 보겠습니다. 강릉. 얘 어떻게 되죠? 강릉. 얘가 뭐야? 비음이야. 그제 리을을 어떻게 써? 리을을 괴롭혔어. 강릉 됐습니다. 비음합니다. 자, 비음화. 리을은 앞에 웬만한 녀석들이 오면 그냥 뭐가 됩니까? 비음이 돼버리는 것이 바로 비음화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중 발음이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물난리, 광활루, 그 다음에 공권력, 그 다음에 입원력 딱 나오죠. 이거 왜 나오는지 알겠죠? 그죠? 니은과 리을이 전부 다 만난 녀석이에요. 니은과 리을이 만난 녀석. 그럼 물난 끊어지냐 안 끊어지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난리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끊어 안 끊어져. 그럼 뭐야? 난리가 돼야 되는 거죠. 리을 얘가 유마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물난리. 그죠? 요것도 당연히 뭐예요? 요거 사이에서 물난리 이렇게 해서 유마가 2개나 일어나는 그런 얘기죠. 광한 안 끊어져. 그럼 뭐야? 광할루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권 끊어져. 그래서 공권역. 2번 끊어져. 2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복이와 독일한 의문 현상이 나타나는 얘는 뭐냐고 했어요. 심리
심리를 어떻게 했죠? 심리를.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비읍. 하여간 웬만한 애 뒤에서는 얘는 쪽도 못 써.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 근데 니은이 다시 영향을 줘. 그래서 심리 이렇게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뭐예요? 리을이 니은 됐으니까 비음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비읍이 미음 됐으니까 비음화. 비음화의 두 번 현상. 됐죠? 자, 이렇게 비음화가 두 번 나타나는 녀석을 찾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정답 1번이네요. 그죠? 백리. 마찬가지 똑같은 환경이죠. 기역 뒤에 리을이 니은 됩니다. 백리. 그래서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백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음화가 두 번 일어난 녀석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표준 발음법이 모두 옳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꽃을. 문제 없죠? 왜? 모음이면서 형식 형태소. 닭 앞에 자주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꼬디. 문제 없죠? 자, 1번. 별 문제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값어치 아니라고 했어요. 값어치라고 그랬습니다. 값어치. 넓다. 문제 없습니다. 막다냐, 말다냐, 말다. 자, 리을 기억 같은 경우에는요, 리을 기억 같은 경우에는요, 뭐라 그랬어요? 자, 흙에서 삶은 읍다. 뒤에 것이 발음된다 그랬죠? 누굴 피한다? 기억을 피한다 그랬죠? 디귿이 왔죠? 그러니까 피할 필요 없죠? 막다. 기억으로 발음됩니다. 여기 말다라고 되어 있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넓다. 얘는 문제가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값어치가 아니라 값어치. 두 개가 틀렸군요. 그 다음에 넙죽하다, 넙둥글다, 넓적하다. 그렇죠? 예, 넙. 맞습니다. 꽃을, 문제 없죠? 밭을이 아니죠? 밭을. 밭을이라고 발음해야 되는 거. 됐죠? 읽고, 기억과 기억이 만나는 걸 싫어한다 그랬죠? 읽고가 돼야 됩니다. 읽고. 됐죠? 읽고. 이렇게 돼야 되고요. 밟고 문제 없고요. 그죠? 넓고냐, 넓고 문제 없죠? 자, 얘는 넙둥글다, 넙죽하다, 넓적하다에서만 비읍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리을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7번. 설명을 기준으로 봐서 잘못 표기한 것은 뭐냐 그랬어요.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으면 그 어간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러나 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 겹받침의 첫 소리로 발음되는 경우는 소리대로 적고 겹받침의 끝소리로 발음되는 경우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요거에서 한 발 더 나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앞에 것으로 발음되느냐, 뒤에 것으로 발음되느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소리로 발음되는 것은 소리대로 적고 소리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표음주의로 적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둘째 소리, 첫 소리가 아니라 겹받침의 끝소리, 끝이라고 해요. 끝소리로 발음되는 것은 뭐예요? 원형대로 원형을 밝혀준다 그랬어요. 원형대로 적는다. 야, 요거 제가 앞부분엔 설명을 안 드리고 여기다 문제만 내서 여러분들이 확인 학습할 수 있도록 요걸 머릿속에 기억하시도록 해놨습니다. 앞에는 안 넣어놨는데요. 문제는 제가 넣었어요. 요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얇다냐, 얇다냐 이거예요. 그죠? 얇다가 맞죠? 그럼 앞에 것이 발음됐죠? 앞에 것이 발음됐으니까 소리대로 해서 얇다라타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굵다냐, 국다냐예요. 굵다냐, 국다냐예요. 국다죠, 국다. 뒤에 것이 발음되죠? 흙에서 삶을 읊다. 흙에 해당하니까 뒤에 거 발음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표음주의가 아니라 표의주의 원형대로 적은 거죠. 그 다음에 짧다냐, 짧다냐예요. 그죠? 짧다죠? 짧답니다. 리을 비읍. 그죠? 흙에서 삶을 읊다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제가 흙, 삼, 읍 했을 때 전부 다 그렇게 읽을 텐데 뭐하러 외우라고 하죠? 그러나 외워두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무엇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쯤이면. 됐죠? 그래야 편합니다. 그죠? 그럼 짧다냐, 짭다냐. 그러면 저기 어디 저 전라도 쪽이면 짭다가 맞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짧답니다. 짧다. 외우셔야 됩니다. 짧답니다. 짧다. 자, 그러면 얘는 짧다. 앞에 것의 첫 소리로 발음되니까 짭다라타가 아니라 짧다라타가 돼야 되죠. 소리대로. 자,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 맞습니다. 넓다냐, 넓다냐 했을 때 넓다니까 널찍하다. 맞습니다. 자, 그거 3번 정답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기억 이응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연구계만한 미음 비읍에 의해서 일어나는 양수음화는 표준 발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거 강기 이응 나타났죠. 먹물 이거 뭐예요?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기억이 이응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네, 먹물. 요게 영향을 줘서 요게 이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뭐죠? 비음화네요. 비음화. 비음화에 해당한다. 비음화. 자, 그래서 8번이 2번이 정답이고요. 옷감 기억 나타났죠? 꽃밥 비음 나타났죠? 그렇죠? 옷감은 연구개음화, 그 다음에 꽃밭은 꽃밭에서 꽃이라고 발음하는 거, 비읍으로 발음하는 거, 양수음화입니다. 전부 다 표준 발음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꽃망울 꽃망울. 자, 꽃망울 꽃망울 한번 볼까요? 자, 설명을 하려 했어요. 그렇죠? 꽃망울. 그건 간단해요. 뭐가 변했는지만 볼게요. 치읓이 뭐로 변했죠? 디귿으로 변했습니다. 왜? 끝소리가. 그죠? 대표음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응이 됐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 이응이 아니라 니은이 됐죠? 자, 니은이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대표음화. 여기서는 뭐예요? 니은이 됐으니까 비음화. 됐죠? 대표음화, 비음화, 대표음화, 비음화.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 되시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볼게요. 면리, 면리, 면리. 그래서 면리. 면리. 자, 대표음화 된 거죠? 그 다음에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디귿이 리을의 영향을 주죠? 그래서 뭐예요? 면리. 니은이 다시 역으로 주죠? 그래서 면리. 상호 동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된 거, 끝소리 규칙. 대표음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 비음화. 이렇게 된 거, 비음화. 끝비비네요. 그죠? 대표음화 비비. 대비비, 대비비, 대비비. 1번이네요. 그죠? 그번에 1번입니다. 자, 10번. 이거요. 다음 중 발음이 옳지 않은 거.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을이라는 건 형식 형태 소음에도 불구하고 형식 형태소 앞에서는 끝소리 규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니다. 형식 앞에서도 끝소리 규칙에 적용을 받는다. 단 디귿으로 대표음화 되는 녀석들은 시옷으로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디귿을 이렇게 돼 있으면 디귿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옷으로 해야 되죠. 슬 나타나는 거죠. 됐죠? 시옷이 어떻게 돼요? 시옷이 대표음화 되면 디귿이 되죠? 그러니까 얘도 그냥 슬이죠. 됐네요. 뭐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읍은 뭐가 되죠? 피읍은 비읍이 되죠. 그러니까 불이 돼야 되는 거죠. 대표음화 됩니다. 피읍을. 3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 미음이 그냥 대표음이죠. 그래서 미음을 그냥 이렇게 되죠. 됐습니다. 정답은 3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것을 한 건 아니에요. 유마하고 비음화만을 정리해 봤거든요. 유마와 비음화하고 그다음에 양수음화하고 연구개음화 이런 것들을 정리했는데 연구개음화하고 양수음화는 표준 발음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비음화와 유음화는 표준 발음은 인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끝소리 규칙 헷갈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걔네들을 따로 메모를 해 두시면서 암기. 그 다음에 제가 암기 노트 만들어 드렸으니까 암기 노트에다 채우시면서 공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운의 변동에 대해서 일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다시 동화에 대해서 계속 연결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반드시 항상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스스로 문제도 푸시고 암기 노트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반복해서 꼭 머릿속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